안녕하세요. 다솜 도배방입니다. 오늘은 24평형 아파트 소폭 합지 시공 현장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벽지가 어떤 경우에 많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현장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존의 벽지는 광폭 합지예요. 그리고 싱크대는 새로 맞추기 위해서 지금 철거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입구 왼쪽 방은 지금 어, 벽지가 파란색이에요. 페인트는 아니고 벽지예요. 근데 지금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벽지가 이제 좀 찢어져 있죠. 이런 경우는 벽지를 전체를 다 뜯고 하는 방법이 가장 좋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여기다가 그냥 붙여도 그렇게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 파란색 부분이 비추거나 뭐 심하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흰색 부분이 있으면은 전체적인 파란색 부분에 저런 흰색 부분이 있으면은 표시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벽지가 뜯어진 부분이 없으면은 그냥 그 위에다가 시공을 한다고 해도 뭐 크게 그렇게 뭐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도배한 지가 한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저렇게 벽지가 군데군데 이렇게 속커보드 황토색 속커보드가 있는 부분들은 배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벽지 부분 몇 군데 정도는 약간 변색이 돼가지고 누렇게 색깔이 변해 있죠. 저런 게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게 저런 황토 색깔 속커보드 부분 같은 경우는 5년이 아니라 하루만 지나도 색깔이 저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 황토색 속커보드가 좀 새로 도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바로 이제 배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아크조를 바른다고 하더라도 배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일단 저렇게 벽지가 찢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벽지 제거를 해야죠. 광폭 합치다 보니까 실크 벽지처럼 벽지 제거가 그렇게 뭐 아주 쉬운 건 아니죠. 근데 다양스럽게 오늘 이 광폭 합지는 벽지가 잘 이제 뜯어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벽지를 저렇게 뜯다 보면은 저런 식으로 코너면에 석고보드 부분이 이제 벽지가 떨어져요. 저 부분은 사실 원래부터 떠 있던 부분이죠. 벽지를 뜯는 과정에서 저 부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지금 떠 있는 상태예요. 그 이유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석고보드가 오래되면은 그 겉이라든가 표면이 저런 식으로 그 석고보드 표면이 벗겨져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황토 색깔 부분은 벽지가 아니라 사실은 석고보드 부분이거든요. 석고보드 부분이 저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붙어 있는 벽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벽지가 떨어지는 이유가 아니라 벽지 안에 붙어 있는 석고보드가 떨어지는 거죠. 저게 왜 코너만 떨어지느냐, 저런 식으로. 물론 중간중간에도 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예를 보면은 도배를 했을 때 쭈글쭈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사실상 다 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떠 있는 부분들이 마르면서 이제 펴져 가지고 표시가 안 날 뿐이지 다 중간중간도 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상하 좌우에서 벽지가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석고보드가 잘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코너에 있는 부분들은 끝쪽 부분이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붙잡아주는 부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벽지가 저렇게 코너 부분들이 많이 뜨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창하에 지금 벽지가 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뜨는 이유가 기존에 지금 벽지가 발포 벽지라는 벽지예요. 지금은 시공을 하는 경우가 없죠, 아예. 보통 한 20년 전쯤 그 전에 저렇게 발포 벽지를 많이 시공을 했어요. 저 발포 벽지는 약간 실크 벽지 같은 느낌이 나죠. 왜냐면은 겹쳐지는 선이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도배를 깔끔하게 한다는 집에서는 저 발포 벽지를 했죠. 하지만 저 발포 벽지는 오래되면은 저런 식으로 발포 벽지 위에
시공한 벽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리고 그것도 떨어지지만은 또 그 안에 있는 석고보드 겉지도 저런 식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석고보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여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단열재 부분으로 벽을 마감을 한 거죠. 콘크리트 부분이 아니죠. 지금 이렇게 벽지에 묻어나오는 거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단열재 부분이에요. 이 이유는 지금 창가 쪽이고 외벽 쪽 같은 경우는 결로라든가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단열재로 마감을 많이 해요. 물론 지금도 단열재를 쓰는 현장이 있죠. 그래서 저렇게 단열재로 마감을 한 부분에 도배가 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제 단열재가 일어나는 거죠. 콘크리트가 저렇게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30년 이상 돼야지 뭐 일어날까 말까 하지, 저렇게 일어나는 경우는 흔치가 않죠. 콘크리트는 대부분 저렇게 벽지에 묻어서 떨어지는 거는 다 단열재예요. 지금 천장 부분도 사실 저 부분은 단열재죠. 그래서 벽지가 저런 식으로 다 떠 있는 거죠. 벽지가 시간이 지나면은 오랫동안 붙어있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도배를 뭐 20년 이상 되게 되면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이제 벽지가 마르면서 당기죠. 당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떨어지는 거죠. 그 어느 순간 그 시점은 예상하는 거는 좀 어렵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벽지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이 입구 오른쪽 방이에요. 이 방도 지금 벽지가 다 저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는 왜 벽지가 저렇게 떨어져 있느냐? 페인트예요. 페인트인데 페인트도 일반 붓으로 칠하는 페인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오래 붙어 있어요. 오래 붙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붓으로 칠한 게 아니라 라카로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뿌린 페인트는 굉장히 매끈매끈하죠. 미끄럽고 표면 자체가 붓으로 칠한 거고 이렇게 라카로 칠한 부분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리고 라카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성이죠. 신나를 타서 쓰기 때문에 면 자체가 엄청 매끄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은 저런 식으로 벽지가 많이 떨어져요. 지금 그 문틀 옆에 부분 같은 경우는 도배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페인트 작업도 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벽지가 뜨죠. 일단 이렇게 석고보드 위에 붙은 벽지를 제거를 했으면은 저런 부분은 아크조를 한번 발라줘야죠. 변색이 되니까. 저 위에 도배를 그냥 하게 되면은 벽지 색깔은 바로 변하죠. 누렇게. 하지만 아크조를 바른다고 하더라도 벽지의 색깔은 변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저 석고보드에서 나오는 이물질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벽지를 지금 남는 벽지 같은 경우로 다른 데 현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데 쓰고 남은 벽지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한번 초배를 하고 도배를 하는 방법으로 시공을 이제 오늘 하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저렇게 도배를 2번 하는데도 색깔이 변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면을 아이텍스라든가 뭐 이런 걸로도 할 수도 있지만 표시 안 나게, 색깔 안 변하게, 그렇게 되면은 또 당초 비용이 견적을 낸 거고 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저런 부분은 뭐 최대한 저런 식으로 아크조를 바르고 초배 한번 하고 하는 방법으로 시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도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콘센트나 스위치를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대부분 교체를 하는 거는 아니죠. 한 개 정도는 뭐 해드릴 수는 있는데 뭐 여러 개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도배하시는 분이 할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건 조명이라든가 전기를 불러가지고 따로 이제 그거를 의뢰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가끔씩 이렇게 도배를 하다 보면은 도배를 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한 개 정도는 소비자분께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뭐 가끔씩 해드릴 수가 있죠. 근데
종류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르죠. 전원을 꽂아야 되는데 똑같은 게 아니라 달라요. 이런 경우는 가장 쉬운 거는 제가 전기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은 좀 오랜 시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래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냥 저 파는 곳에 가서 보여주면 돼요. 그냥 지금 이렇게 꽂혀 있는데 스위치를 뭐 아니면은 콘센트를 사면서 이거는 어떻게 꽂으면 됩니까? 여쭤보면 그냥 그 판매하는 곳에서 자세하게 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전기 같은 경우 특히나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이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그 알아서 이제 교체를 하는 게 안전하죠. 안전하게 전기 같은 경우는 하시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 도배사 분들이 콘센트나 스위치를 다 해주는 경우는 이제 없어요. 없고 뭐 서비스로 가끔씩 해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전기는 조명이라든가 그쪽에서 이제 의뢰를 하셔야 되고, 도배를 같은 경우도 지금 거실 천장 먼저 하는데 가운데 화장실 쪽 선정이 딱 두 폭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 도배할 때 저런 식으로 가운데 먼저 도배를 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원래 순서는 창가부터 하는 게 맞죠. 창가부터, 베란다 창가 쪽부터 하면서 나오는 게 원래는 이제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왜 창가 쪽부터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미미선이 창가 쪽부터 하면서 나오면은 미미선 그 부분이 이제 안 보이니까 잘 그런 이유로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게 뭐 큰 그렇게 차이는 사실 없죠. 예. 소포 합지 같은 경우는 미미선이 뭐 그렇게 보이고 안 보이고는 무조건 일단은 미미선은 보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기는 하죠. 그래서 도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크조를 바르고 덧방 치고 했는데도 색깔이 저렇게 변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아크조를 바르고 뭐 도배 덧방 두 번 했는데도 색깔이 좀 저렇게 변하죠. 워낙 그 섞어보드 자체가 이제 오래됐고 그쪽 부분에 이제 결로 현상으로 또 곰팡이가 예전에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면은 더 색깔이 저렇게 변하죠. 벽지가 여유가 있으면은 저런 식으로 변색이 심하게 된 부분은 한 번 더 시공을 해드릴 수는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벽지가 이제 남았을 경우에 저런 식으로 이제 다시 한 번 더 해드릴 수 있죠. 그리고 도배하기 전에 항상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벽지가 멀쩡하게 보여도 사실 도배 시공이 들어가면은 뜯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벽지를 뜯고 하게 되면은 색깔이 변하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시공하기 전에 소비자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벽지 선택을 할 때 고려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